업스타트인데 온라인 랜딩 마켓플레이스 머신러닝과 AI 툴을 사용해서 개인 대출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PSR이 15배 정도니까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장래 대출 신청자 신용도 결정을 하는 모델을 개발한 회사예요.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사람들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변수, 피코스코어나 인컴, 크레딧 리포트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면 학업 변수가 들어가요. 어카데믹 베리어블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GPA, 학점이죠. 연구 분야, 대학, 직업 이력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자체 대출은 하지 않아요. 여기는 업스타트는 중개에 가까우니까 소비자에게 업스타트 AI를 지원하는 파트너 은행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업스타트 AI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파트너 은행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 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완전 감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는 낮은 금리로 승인율이 되게 높다고 해요. 얘네를 통해서 하면 승인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디지털 경험을 혜택을 입게 되는 거고요. 현재 1600개 이상,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만 고려하는 데이터 포인트만 1600개를 고려하는 거죠. 그걸 사용해서 대출 신청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 모델보다 27%나 더 높게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니까 좀 전에 말했던 승인율이 높은 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고요. 기존 모델보다는 약 16%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AI 플라이힐, 상호작용, 선순환 구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생태계가 커져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인 거예요. AI 플라이힐 기반 모델입니다. 현재 이 경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나은 모델을 사용해야겠죠. 그죠? 고객은 승인에 있어서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이자율을 좀 낮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데이터가 또 더 많은 대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순환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모델 개선을 또 하는 거죠. 모델 개선하고 또 손실률을 상환 못하는 걸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양호한 대출 신청자를 또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출 금액은 $1000부터 $50,000까지 아주 크지는 $50,000가 아주 안 크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3년에서 5년인데 APR 애뉴얼 그 퍼센티지 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8.27%에서 35.99까지 있어요. 높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 담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딱 신용이고 그것도 일반 이 피코 변수나 소득이나 크레딧 레포트 이거보다 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APR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는 수수료 피하고 이자율을 녹인 거예요. 네. 대출의 99%는 승인 후에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요. 대신 연율이 높지만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급하게 좀 써야 되는 그런 돈 같아요. 여기는 학자금은 없어요. 왜냐면 약간 급하거나 이런 거니까 이사 갈 때 돈 빌려주는 거, 집 고칠 때 병원 가야 될 돈이 없을 때, 크레딧 카드 론 대신할 때 빚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리파이낸싱 개념이죠. 웨딩 고객층이 이런 류의 고객층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돈 빌리는 용도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 절차는 보시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합니다. 고객이 그러면 업스타트 플랫폼에 통해서 이 은행에 연결돼요. 이렇게 은행에 연결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체 대출 제공은 없고요. 파트너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앞서 말씀드렸고 만약 이제 대출이 나가면 대출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채권을 은행에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매각을 합니다. 업스타트 기관 투자자 네트워크에 매각하는데 그 밑에 은행은 핌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데 이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일부는 업스타트 대차 대조표에 계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하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22% 정도 들고 있고 76%가 기관 투자자한테 매각하고
2% 정도가 이제 업스타트 자체 대차 대조표 자금 조달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면 이 지금 하얗게 되어 있죠, 그죠? 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 파트너 은행에서 은행 자체 웹사이트에서 화이트 레벨 제품을 통해서 이게 대출을 합니다. 이 화이트 레벨이라는 게 브랜드 네임이랑 이거는 내가 쓰고 그 제품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업스타트 거지만 겉으로는 은행 거죠, 그죠? 은행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은행은 이 업스타트 모델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출 신청자 신용도를 예측을 하고요.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수수료를 받겠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 앞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부분 은행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출을 창출하죠. 앞서 말했던 플랫폼 수수료고요. 거기에 추천 수수료, 그 다음에 플랫폼 수수료,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출 서비스 수수료, 뭐 이렇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인 대출 시장은 미국에서 얼마나 클까 보면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 1년간 무담보 대출 규모가 118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YOY로 한 8% 정도 성장한 건데,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무담보 개인 대출이 약 35억 달러 정도 돼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무담보 개인 대출, 무담보 대출은 훨씬 크고 무담보 개인 대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5% 정도, 현재 5% 정도 되고요. 디지털 대출 시장이 연평균 한 11.9%, 약 12%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그냥 성장하는 곳이고요. 스마트폰 확산하고 뭐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쪽이 계속적인 성장을 견인을 할 걸로 보여지고, 여기도 개인 이 시장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이쪽까지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AI 모델, 그 다음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겠죠. AI 모델과 뭐 기술 이런 거는 대부분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자동차 대출이랑 신용카드랑 모기지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담보 이 대출 이거보다 지금 자동차론 같은 경우는 6,250억 달러고, 크레딧 카드 쪽은, 신용카드 쪽은 3,630억 달러예요. 그리고 제일 큰 모기지가 2.5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쪽 시장을 놓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들 결국에는 처음 스타트는 작은 거에서 출발해서 다 여기를 다 노릴 거예요. 여기가 워낙 크고.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을 이제 작년 9월에 첫 대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그 6월에 업스타트 S1이라는 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대출이 나왔고요. 대규모 TAM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기반 기업들의 경우 플라이휠 이펙트, 이 선순환, 이거는 고객 기반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 수익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무 상태 보시면 매출이 2020년 9월까지 1억 6,400만 달러, 44% 정도 이제 성장을 했고요. 비용은 8천만 달러. 여기는 비용이 반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대출자 이거죠, 그죠? 여기 말했던 고객 기반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용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검증 및 서비스까지 해서 기여 수익은 나머지 이제 6,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51% 증가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파트너 은행 대출 중단으로 은행이 대출을 다 줄였으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자를 확보를 위해서 영업 비용을 많이 썼어요. 리스크는 이쪽 대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을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경기 사이클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언제든지 경기가 안 좋거나 좀 안 좋아지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상승,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업스타트한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